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UN 총회 기조연설을 했고 또 폭스뉴스 스페셜 리포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참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가 발표한 연설이라든지 혹은 문건이라든지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죠. 폭스뉴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애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애 내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략 물론 요즘에는 다들 장수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짧게 잡아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만일 너무 짧게 잡아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한 30년으로 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후 혹은 15년 후 그땐 통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0년으로 잡으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통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통일은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내 생애 내에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는 폭스뉴스 인터뷰 그 자료입니다. 내 생애 내에 오기 바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보통 죽기 전에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했죠.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앞으로 짧게 잡아서 10년 후 혹은 15년 후까지도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 통일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30년 후까지 그가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30년 후까지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쳐놓으면 앞으로 4년 후의 일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북 사업이라는 것은 통일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야기했듯이 이 기한도 역시 그렇고 또 하나는 통일은 예상할 수 없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사업,
즉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통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처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정은이 미국에 요구하는 이렇게 부릅니다. 상응 조치. 상응 조치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요구했다 하는 점, 그것을 살펴봅시다. 이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비핵화의 대가, 그거하고 교환하는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세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측이 나쁜 짓을 안 하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다. 정말 나쁜 자들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에 한 일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북측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북측의 욕심을 채워주어야만 하는 그것이 왜 옳은지 그런 당위성을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그리고는 이 북측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 북측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세계는 이러한 글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도 이 포식자하고 포식자가 앞발을 뻗으면 닿을 만한 이렇게 코앞에 있는 먹잇감인 들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쥐가 포식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덤벼들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이 들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포식자 앞에 있는 들쥐는 얌전히 잡혀 먹힐 때까지 그곳에 그냥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달아나지 못하는 것인지 달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잡혀 먹히겠죠. 포식자가 먹잇감을 잡아먹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듯이. 그리고 나면 물론 영원한 평화가 있죠. 이 영원한 평화는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죠. 이 점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적 능력이 강한 사람 앞에 쇠약한 사람, 특히 이 정신력이 약한 이런 사람이 서게 되면 같은 인간이면서도 정신력이 약한 인간은 복종하고 아부하고 숭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북한에 가게 되면 북한에 복종하고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주권도 갖다 바치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국민들은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포식자 앞의 들쥐 같은 입장인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의 메신저로서 행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메신저로서 행동했다. 그것은 유엔 총회 연설을 김정은의 말을 함으로써 연설을 대신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연설자는 문재인인데 청중이 듣기는 김정은의 말을 들었다. 이런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의 말을 전합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라는 것은 값을 치르면 비핵화 조치를 하나 하고 또 값을 치르면 하는데 그 값은 원하는 대로 올려 부를 수 있겠죠. 계속 그렇게 요구하겠다. 이러한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마치 앞에 있는 다른 나라 대표들이 충성을 바쳐야 되는 신하들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판문점 선언을 보면 종전선언은 시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2018년 말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 이전에 과감한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전에 하라 하는 요구,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은 VOA 코리아 9월 27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또 메신저 노릇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VOA 코리아 9월 27일자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종전선언은 매우 절실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2018년 9월 27일자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둘은 겹쳐지는 완전히 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김정은처럼 말하고 김정은처럼 행동하고 김정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가 김정은의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자신처럼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변호사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 할 때 그 조치를 말합니다. 그 조치는 하다 말면 그만인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다 말면 그만이다, 즉 가역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일일이 지적을 합니다. 군사훈련 중단은 재기하면 되고,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은 취소하면 되고, 제재 완화는 다시 강화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재 완화가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라고 했는데, 만일 이것이 유엔 제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의 이야기가 틀렸죠. 한미 양국이 그 조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것과 대비시켜서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청와대에서 게시하고 있는 폭스뉴스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단, 방금 소개해 드린 이 문단, 이것을 보면 법정에서 변호인이 심파조로 읊어대는 대사, 바로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신들린 듯이 읊어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미국과 한국이 북측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는 하다 말면 그만인 것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만, 김정은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불가역적인 조치들이다. 물론 불가역적인 것도 있고, 김정은이 필요 없어서 부숴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를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북한이 억울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대비시켜서 열변을 토한다는 것은 북한이 억울하다,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아예 미국을 기망하려고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기망이라는 단어는 기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에서 사기죄의 범죄 수단,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은 식칼 대신 이것을 들고 휘두르지요. 앞에 소개했던 김정은의 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유엔 총회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연설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청와대에 게시해 놓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비정치적 교류.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늘 사용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착시 효과를 인식할, 그 착시 효과를 느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그 폐기를 참관해야 하겠죠. 정말 폐기했는지. 그러면 그것을 참관하려면 평양에 가야 되는데 평양에 있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냥 듣기에는 무난하게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시점,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영변 핵기지 폐기를 참관하려고 하는 때는 아직 폐기하지 않은 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았을 때 가서 폐기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참관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시기는 폐기하기 이전에 설치해야 하겠죠. 먼저 설치한다 이겁니다.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영변 핵기지 폐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이 일의 의미, 그것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아주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평양에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는 그저 영변 핵기지 폐기하는 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편의상 설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편의상 설치하는 것은 호텔을 써도 좋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도 좋지만 그것이 어째서, 아니 북한에서 영변 핵기지 폐기를 하는데 그걸 봐주러 가는데 그것이 어째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나쁜 악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빴다. 그것을 사죄하는 일이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지난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90도절을 한 것이 사죄의 뜻이라고 북측에서는 풀이하고 있다고 하죠.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관단들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핑계로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니 영변 핵기지 폐기하고 그것을 참관시키는 것은
북측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관하는 참관단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참관하는데 핑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인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그들은 미국을 기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 둘 헤아리면서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걱정했던 살라미 전술이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얇게 점이는 현미경 살라미 전술까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겠지요. 미국이 사죄하면서 외교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설치했다. 이것은 영사관과 비슷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바칠 위험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 이것은 조선일보의 폭스 인터뷰 보도 기사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 미국이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는 북한 체제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꿨는데 여전히 안에 들어가 보면 영원한 김일성 헌법,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에는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 그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최고 영도자는 김정은인 것이지요. 또한 이 북한 체제는 핵 전력을 선두에 우뚝 세운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이것을 보장해 주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 체제가 보장되는 한 가장 큰 것은 첫째, 그들은 결코 핵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외로 합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라고 앞에서 전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북한 체제를 보장하게 되면 남북 통일은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과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이 진심,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알게 된다면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찬성을 하고 있는, 그래서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극심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가 남북 통일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구나. 같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남북 통일은커녕 그 어떤 남북 통일도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통일은 말고 딴 이야기를 하자. 그런 것이지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죽기 전에 통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나오는 답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통일을 하자고 한다면 하자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첫째, 자유통일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한 약속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모두 속인 것이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 스타일과 우리 대한민국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스타일의 연방제 통일은 남측이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들의 식량 공급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돈줄, 그러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연방제 통일은 북측이 그들 좋은 대로 그 38도 선을 드나들게 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리고 국가 질서가 무너진다 해서 그들을 가두어 놓고 신탁통치직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 이 남북의 두 가지 연방제 통일 방안은 동상이몽인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적화 통일을 할 경우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그 국경선이 무너지고 또 안보가 취약해져서 적화통일 될 수 있죠. 적화통일이 되더라도 모두 다 죽이지는 않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남한 사람 중에 최고의 대우를 받는 국민들, 그 주민들은 아마 평양 시민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양 시민 그 정도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적화통일 그날을 기다려도 좋겠죠. 그러나 평양 시민 정도의 대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체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통일은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는 폭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유통일과 적화통일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두 종류의 연방제 통일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유라는 말이 붙은 통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스스로 통일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안전하고 평온하게 오지 않죠. 내리 덮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세 번째 적화통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생각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는 적화통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경우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의 말을 분석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칠 위험성이 없지 않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